새 구심점하고 물음표. 그럼 구심점일까 아닐까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구심점이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성탄절 전후 특사 가능성 크다. 그렇습니다. 성탄절 무슨 뭐 3.1절 이런 거 하면 특사 좀 있죠. 이번에도 특사 가능성 크다. 큰 게 아니라 있을 것 같죠? 뭐 통상적이라면요. 그런데 또 언급이 됩니다. MB 김경수. 이거 뭐 특사 얘기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인물이죠. 근데 안 됐어요,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특히 김경수 전 지사. 여기 보세요. 대통합의 무게를 둘 것 같다. 실무논의 착수다. 핵심은 정치인 핀셋 사면 여부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근데 이제 이 김경수 전 지사를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설명이 좀 돼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징역 2년형이죠. 그래서 지금 복역인데 내년 5월에 형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면이 될까 이거는 모르겠는데 사면과 함께 복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면 복권. 그럼 권한을 다시 어떤 정치적 권한도 다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사면보다는 복권이 주목인데 복권까지 된다면 바로 정치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복권이 안 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요. 출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권 부분이 중요하다. 그럼 복권하면 민주당으로 돌아온다?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뭔가 활약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이 어떤 이재명 리스크 관련 위기 상황 아니냐? 뭐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자, 조대진 변호사.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뭐 여권의 이관계다 지금. 자꾸 이런 사람 얘기하면서 이관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 사면 복권돼서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활동할 여지가 생긴다면 이건 좀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일단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뭐 사면 복권까지 된다면 예. 뭐 상당한 그 친문과 비명계 쪽에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뭐 정부 쪽에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서 이렇게 뭐 사면을 해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사면해주면 솔직히 내년 5월에 석방인데 예. 지금 뭐 사실상 뭐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나가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또 예. 그 김경수 지사가 나와서 정치적 역할,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는 또 정치적으로 체급이 그렇습니다. 큰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체급이 큰 사람을 더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어서 사면이나 복권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요. 만약에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다면 이 상황이 무엇인가 완전히 분석과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요. 이거는요. 예, 조정원 의원님. 저는 뭐 얼마 안 남은 기간에 이제 사면 특별히 의미가 없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특별 사면권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이게 말씀하시는 제왕적 겁니까? 대통령의 상징이거든요. 예.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다 특별 사면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되자마자 만지작거리고 활용하십니다. 이게 법 위에 있는 거잖아요. 사면권의 그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한 명이 할 수 있고 이런 게 제왕적 대통령제고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의 입장에서 볼 때도 예. 저 같으면 사면 거부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논리냐? 안 받는다. 2년 가둬두고 지금 내년 5월인데 지금 나가라고. 다 남았는데 지금. 예. 예. 안 받는다. 떳떳하게 나 다 살고 그 다음에 나와서 정치에서 국민 앞에 심판 받겠다. 이제 복권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2028년 예. 기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도 안 받는다. 음. 긴 시간 견디고 나서 새롭게 정치하겠다. 이게 맞는데 사면 거부권은 없죠. 예. 사면은 무조건 나와야 그런 건 되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면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이만큼 이런 얘기가 많죠. 지금 뭐 미국에 가 있는 이낙연 전 대표 기사도 계속 뭐 매일같이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다음은 또 다른 인물 좀 보겠습니다. 아까 키워드가 새 구심점하고 물음표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이군요. 한동훈은 아니라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선 계속 역할론 얘기를 그냥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만날 때마다 얘기 꺼내시는 분은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갑니다. 전당대회에 나오는 건가 총선에 나오는 건가 뭐 이거예요. 지금요. 이대로면 다음 총선에서 다 죽는다. 이런 위기감에 총선 출마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죠. 지금. 특히 수도권 중도층 겨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현재 그런 생각 없다. 근데 이게 또 주목된 게 현재죠, 현재. 절대 그런 생각 없다가 아니라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야당과 지나친 대립이기 때문에 외연 확장에 도움 안 될 수도 있다.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뭐 하나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그쪽 주장은 뭐 사전에 연락을 했으니까 스토킹이 아니다. 그렇게 취재해 보셨어요? 그렇게 취재 안 해보셨죠? 네. 그리고 사전에 연락을 안 했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취재라는 이름만 부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건가요? 그렇게 취재 안 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취재해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은데요. 주변에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예, 최근에 어떤 매체가 이제 집에 찾아와서 뭐 여러 논란이 됐던 그 모습 관련된 설명, 질문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장관이에요. 다른 장관, 그리고 과거의 어떤 법무장관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표현도 그렇고요, 말하는 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정치인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요. 그래서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최인현 변호사. 전당대회든 총선이든 새로운 90점이 될 가능성. 질문을 드리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능이란 없다. 예. 뭐 정치라는 것은 살아있고 생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금 예측컨대 2월 말 내지 3월 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는 시점 측면에서 봤을 때에 당대표 차출로는 현실성이 거의 없다. 그건 좀 현실적이 떨어지고. 왜냐? 지금 그 내각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한덕수 국무총리의 존재감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실 현재의 내각에서 야당과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한동훈 예. 법무 장관밖에 없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차출돼 간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의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맥락에서 봤을 때는 당대표 어떤 차출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만 후내년에 있을 총선 출마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특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구 권한은 비례대표를 두고 전국으로 리버로처럼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를 지원하는 그런 그러면 역할은 총선 흥행을 위해서 뛰는 역할을 할 수 상당히 있다. 유력하다. 예. 아시다시피 선거는 이 정치는 우리가 스테이츠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가는. 예. 정치는 말로 하는, 스테이트가 말로 하는. 근데 말로 하는 조언 능력이 탁월한 것이죠. 지금 최근에 있었어요. 어떤 상황을 5글자, 6글자로 딱딱 역화내는 역할이 굉장히 탁월한데. 아까 본 영상에도 무슨 정치 깡패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을 그런 부분을 등장시켰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여당 국회의원 누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정치적 역량은 충분하다. 나아가 서울법대와 또 미국 유력 로스쿨을 나올 정도의 어떤 실력과 이런 경륜을 갖췄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가장 약한 여성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소구력이 있습니다. 지금 팬덤 중에 상당수는 예. 여성 유권자이고 특히 수도권, 예.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점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은 놓칠 수 없는 카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출마는 거의 수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인현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깊게 오래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요. 말씀하시는 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지금요. 설명하신 게요. 김용태 전 최고요. 그러면은 지금 최인현 변호사 말씀을 전제로 하면은 전당대 출마는 뭐 시기상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워 보인다. 근데 총선 출마 가능성은 뭐 수순만 남은 것 같다.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요, 만약에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비례대표든 아니면 지역구 출마를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칫 당내도 그렇고 야당에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이다. 뭐 이런 평가 받지 않을까요?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 본다면 예. 지금 여당 상황이 엄청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차기 전당대회가 있는데 언론에서 비춰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언론에서 표현대로에 따르면 대통령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평가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고 여론조사 이른바 상황이 나옵니다. 윤심을 반영한 후보들이 사실상 국민 여론조사에서 많이 예.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과거 전례를 보면 대통령 혹은 권력자가
당대표의 어떤 의중을, 그러니까 그런 분이 당대표가 되어서 차기 대통령의 의중을 좀 명확히 알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대통령과 가장 좀 오래 봐왔고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좀 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직 전당대회 시기라든지 예. 어떤 것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저희가 여당이 봉건제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민주공화정입니다. 예. 오로지 국민과 당원이 선출하고 그런 분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권력자가 점 찍었다고 해서 그런 분이 되는 구조가 아니니까요. 그러한 것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전당대 출마 가능성 이거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약간 좀 이런 시각 갖고 계시네요. 지금요. 약간 좀 두 분이 다른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